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스레드 발표를 맡은 코다입니다. 프로세스와 스레드 비교는 면접 단골 질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면접에서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테코톡을 듣고 있는 크루들은 모두 다 잘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랑 스레드랑 뭔가 실행되는 무언가인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얼핏 CPU는 한순간에 한 가지 일만 처리한다고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이러한 면접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어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단어들을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기인데요.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듯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수많은 프로세스, 스레드, 코어 등등등이 많이 나오고요. 또 동시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평소에 이해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따라서 사실 프로세스와 스레드 개념 자체는 분명하고 간단한데 위 용어들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가져와 이 주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실행 단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때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한 CPU 코어에 한순간에 한 개씩 적재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행 단위가 프로세스일 때도 있을 거고요. 스레드일 때도 있겠죠. 두 번째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단 하나의 스레드만 가지고 있는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프로세스랑 스레드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동시에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한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처리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목차예요. 프로세스 스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드 어떻게 다르고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단어 개념인 멀티코어를 소개를 하고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TMI로 설명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예요. 그래서 이제 피자를 먹으러 피자집에 갔습니다. 가서 피자를 시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자가 나왔다고 하면서 피자 레시피가 적힌 종이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피자일 수가 없습니다. 피자를 먹고 싶어서 피자집에 갔으면 레시피가 적힌 종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주기를 당연히 기대하겠죠. 여기서 이 레시피가 저희가 열심히 구현하고 있는 코드 파일입니다. 이걸 있어 보이는 단어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는 실행시키기 전에는 그저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파일일 뿐이에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이 레시피가 피자가 되는 것처럼 실행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총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재료들이 메모리에 올라가야 해요. 그 메모리에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들로 나눠져 있죠. 실행 명령을 포함하는 코드 영역, 스태틱이나 글로벌 변수를 담는 데이터 영역, 동적 메모리를 위한 힙 영역,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반환값 등등의 일시적인 데이터를 담는 스택 영역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요. 두 번째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PCB 블럭이 프로세스 생성 시 함께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프로세스 상태 중에 준비 상태나 대기 상태의 Q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터,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를 담는 프로세스 스테이트, 고유 번호를 담는 PID,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가리키는 프로그램 카운터 등등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가까이서 들여다보기 전에 좀 멀리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제가 코딩을 할 때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죠. 일단 저는 유튜브에서
이 노래 모지라는 팝송 플레이리스트를 틉니다. 오늘 TMI가 좀 많네요. 어쨌든 이 다음에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인텔리제이를 켜요. 중요한 공지나 질문, DM이 올 수 있으니까 슬랙도 켜둡니다. 그리고 개발 필수템인 구글링을 위한 크롬을 켜고 그냥 꺼놓으면 허전하니까 카카오톡도 켜놔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래 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 CPU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는 실행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노래를 듣다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인텔리제이를 키면 노래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을 하기 위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시분할로, 즉 짧은 텀을 반복하면서 전환해서 실행을 시키도록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 동시에 실행을 하고 싶은 프로세스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이 짧은 텀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프로세스 1이 실행 상태에 있고 CPU에 적재가 되어 있죠. 이제 프로세스 2는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2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1이 먼저 준비 상태로 내려가고 2가 CPU에 적재가 되고 다시 1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가 준비 상태로 내려가고 1이 CPU에 올라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입니다. 지금 단 두 개의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을 보았는데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게 경량화된 프로세스 버전인 스레드입니다. 왜 스레드가 경량화된 프로세스냐 하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다수의 스레드가 있을 때 공유되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 이전에 소개했던 프로세스의 메모리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스레드는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통된 자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각 스레드는 스택 부분만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되게 효율적이에요. 공유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 캐칭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모조리 다 빼고 다시 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의실 내 건대를 사용해서 예약을 하고 회의실을 사용을 하죠. 회의실을 사용을 할 때 개인 노트북을 공용 모니터 연결을 하고 스피커도 사용하고 리모컨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예약한 팀이 들어오는데 이전의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용할 자원인 TV와 스피커 리모컨을 모조리 챙겨서 나가버린 거죠. 다음 팀은 그거를 다시 다 챙겨서 들어와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공용으로 사용할 것들은 두고 개인 노트북만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훨씬 간단하고 부담이 적은 과정이겠죠? 그럼 이제 멀티 프로세스랑 멀티 스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두 처리 방식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단순히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놓은 것을 멀티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멀티 스레드라는 개념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사용자가 로그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한 프로세스는 매번 하나의 로그인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를 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때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와 별개의 메모리 영역을 확보하게 되죠. 반면 스레드는 한 프로세스 내에서 구분이 지어진 실행 단위예요. 발표 초반에 실행 단위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죠. 이때 이 단위가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스레드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프로세스가 다수의 스레드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단일 스레드 하나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실행 단위는 프로세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해당 프로세스에 하나밖에 없는 스레드가 실행 단위가 되는 겁니다. 네. 프로세스 내에서 분리해서 여러 스레드로 나뉘어서 실행 단위가 나뉘어지면 그게 멀티 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리제이를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코드를 수정하는 동시에 인텔리제이 추천 코드 보여줘야 하죠. 안 보여주면 힘드니까. 테스트도 돌리는 동시에 또 코드를 수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작업의 단위가 나뉘어질 때가 많아요.
이때 각각의 스레드가 그 작업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프로세스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IPC를 통해서 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두 명이 두 개의 다른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논의할 일이 생기면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이 소모적이고 메모리를 더 차지하겠죠. 컨테스트 스위칭 비용도 비싸요. 하지만 개별 독립적이기 때문에 동기화 작업에 신경을 덜 써도 됩니다. 반면 스레드는 공유 자원이 많으므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동기화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공유된 자원으로 메모리가 효율적이고 통신 비용도 절감되죠. 두 명이 한 회의실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할 일이 생기면 그냥 말만 걸면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컨테스트 스위칭 비용도 적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멀티 프로세스보다 멀티 스레드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왜 멀티 프로세스를 이용할까요? 실생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다가 이런 오류 화면을 만난 적이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 여러 개의 탭에 중요한 정보들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다가 이런 오류 화면을 만나면 혹시 잘못될까봐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제발 3번쯤 외치면 창 전체가 꺼져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테코톡 PPT를 만들 때 그랬어요. 이게 2번째 만든 PPT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멀티 스레드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스레드, 그러니까 한 탭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이 가죠. 반면 구글 크롬은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멀티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멀티 탭 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는 개념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코어라는 건데요. 멀티코어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멀티코어가 아니면 그럼 멀티 프로세스를 할 수 없느냐, 멀티 스레드가 안 되느냐 등등의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멀티코어가 이름도 비슷하고 비슷하게 무언가를 동시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멀티코어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해요. 앞서 소개한 멀티 프로세스랑 멀티 스레드는 처리 방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분야에 가깝고 멀티 코어는 조금 더 하드웨어의 측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멀티 코어와 관련된 키워드는 동시성과 병렬 처리예요. 여기 싱글 코어를 가진 CPU가 실행 단위를 처리할 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기 위해서 빠른 텀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행이 된다고 소개했었죠. 그 개념이 동시성입니다. 이렇게 여러 실행 단위를 번갈아 실행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배다리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사실 이 배다리는 여러 슬라이드를 연결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믿으시겠죠? 네, 사실 애니메이션이 맞아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과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처럼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를 이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시성은 이렇게 짧은 순간에 CPU의 시간을 분할해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멀티코어는 병렬 처리, 즉 물리적으로 여러 코어를 사용해서 다수의 실행 단위를 한순간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2개의 코어에서 각각 실행 단위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병렬 처리입니다. 다수의 프로세서로 여러 가지 일을 각 코어에서 진행하는 것. 네,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 번외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배포 미션을 하면서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동일하게 봅니다. 라고 한 부분이 있었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리눅스는 아예 스레드가 없다는 건지, 스레드를 만들면 그냥 그게 프로세스가 된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 문장을 조금 고쳐보려고 합니다. 리눅스 커널에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동일하게 봅니다. 라고 고쳐보려고 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지만 스레드는 사용자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로 나뉘어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각 스레드를 담당하는 레벨이 하나는 사용자 레벨이고 하나는 커널 레벨입니다. 이때 이 사용자 레벨에서 생성된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 간의 어떤 연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다대1, 1대1, 다대다 등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눅스는 1대1 모델이에요. 하나의 사용자 스레드당 커널 스레드가 하나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 커널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스레드가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프로세스, 각각 다른 메모리를 가진 것과 조금 다르게 메모리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고 구분해서 부르죠. 제가 이전에 각각의 프로세스는 PID, 즉 프로세스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리눅스에서는 스레드가 각각 다른 PI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한 프로세스의 생성생 스레드는 모두 같은 PID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TGID라고 스레드 그룹 아이디라는 게 있고 TID, 스레드 아이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레벨에서 보면 사용자 레벨 입장에서 보면 이 스레드 그룹 아이디가 PID로 보여지고 커널 입장에서 보면 TID가 PID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 입장에서는 각각이 다른 프로세스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무언가죠. 스레드는 한 프로세스 내에서 나뉘어진 하나 이상의 실행 단위입니다.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작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는데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드가 있죠.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실행 단위는 10분할로 CPU를 점유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합니다. 멀티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레드는 자원을 공유하죠. 그것에 따른 장단점이 각각 있어요. 멀티코어는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실행 단위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